어른들의 이야기 방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죠. 말은 부드럽고 예의도 바른데 집에 돌아와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만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해 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워져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애써보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걸립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잠깐 나눈 대화, 동네 모임에서 마주친 익숙한 얼굴,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오간 짧은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무례하지도 않았고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돌아서서 곱씹게 되는 장면이 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말과 태도만 떠올립니다. 저 사람은 말도 잘했고 예의도 있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리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에는 그럴 만한 신호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도 말투도 태도도 연습하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몸에 밴 습관과 순간의 반응은 쉽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장면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행동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그 찜찜함에는 이유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거나 정답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괜히 마음을 다 쓰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도 마음은 더 편안해질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는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관계를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시간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차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 보면 별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태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계속 시선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는 분명 웃고 있었는데 눈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장면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요한 순간이 되면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적어도 시선이 또렷하게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눈맞춤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개입 정도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대화 중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평균보다 30% 이상 짧은 사람은 상대에 대한 신뢰 형성이 늦어질 확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질문을 받을 때 시선을 피하는 빈도가 높은 경우 책임 회피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았거나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키려는 패턴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웃는 얼굴은 만들 수 있어도 시선의 방향과 머무는 시간까지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빛은 그 사람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표정과 시선에서 더 많은 진실을 흘린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계산할 수 있지만 시선은 순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빛은 관계의 진짜 온도를 말해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상대를 분석하거나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괜히 더 다가가서 마음을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눈빛이 자꾸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미 신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눈빛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선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 또 다른 신호가 드러납니다. 눈이 방향을 보여줬다면 말은 마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동네 카페에서 이웃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묘한 순간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분명 괜찮은데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부드럽게 남고 어떤 사람의 말은 오래 걸립니다. 말끝이 자주 흐려지거나 필요 없는 강조가 반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말투가 감정 상태와 관계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말의 속도가 평균보다 20% 이상 빠른 사람은 방어적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말끝을 자주 올리는 화법을 쓰는 경우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주도권을 쥐려는 경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와 같은 선에 서기보다 한 단계 위에 서 있으려는 습관이 말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관계 태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존중하려는 사람은 말이 천천히 흘러가고 조급한 사람은 말이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말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거리에서 사람을 대하는지가 느껴집니다. 플라톤은 말은 영혼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숨길 수는 있어도 말의 결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조용히 드러냅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할 일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굳이 모든 말에 반응하며 마음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선택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면 그 느낌을 지나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관계의 온도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손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에서 또 다른 본성이 드러납니다. 직장 점심시간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 보면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젓가락을 괜히 만지작거리는 모습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손은 전혀 쉬지 않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손이 크게 움직이는데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손이 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손은 몸쪽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과는 다른 신호를 보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손짓이 감정 억제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봅니다. 한 행동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손을 과도하게 만지거나 반복 동작을 보이는 사람은 긴장 수치가 평균보다 40%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손을 자연스럽게 열어두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개방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손짓을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안정된 척하지만 마음은 이미 방어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손은 마음보다 솔직합니다. 생각은 숨길 수 있어도 손의 반응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손짓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편한지 불편한지가 바로 느껴집니다. 몽테뉴는 몸은 마음이 숨지 못하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몸짓까지는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은 마음의 진짜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이럴 때도 굳이 상대를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이 계속 불편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태도는 나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손짓이 자꾸 신경 쓰인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마음은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보다 더 분명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탁 앞에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물 한 잔만 부탁했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큰일도 아니고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탁 앞에서 표정이 먼저 굳어집니다. 동네에서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도 비슷합니다. 잠깐 도와달라는 말에 바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부터 늘어놓으며 시간을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작은 부탁이 관계인식의 방향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한 실험에서 사소한 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 반응한 집단은 관계 평등 인식 점수가 평균보다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부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불편 반응을 보인 집단은 권력 민감도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의 크기보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소한 부탁은 관계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부탁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요청 앞에서 본심이 먼저 드러납니다. 플라톤은 인간은 이익보다 관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먼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손해가 아니라 위상이 흔들릴 때 더 크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탁은 마음속 질서를 그대로 비춥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탁조차 편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선 하나를 그어두는 선택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소한 부탁에서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신호입니다. 이미 그 관계의 방향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더 분명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실수를 했을 때의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나타납니다. 동네 모임에서 약속 시간이 조금 어긋났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웃으며 넘기고 누군가는 말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직장이나 봉사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작은 실수가 생겼을 때 바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를 길게 설명하며 상황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보다 태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실수 후 반응이 자아 안정성과 깊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한 연구에서 실수를 즉시 인정한 집단은 관계 회복 속도가 평균보다 30% 이상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외부로 돌린 집단은 신뢰 회복 점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는 일이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태도는 누구나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살리고 붙잡는 사람은 거리만 넓어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품격은 유리할 때가 아니라 불리할 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보다 흔들릴 때 더 솔직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 후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럴 때도 상대를 가르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변명 앞에서 마음을 더 써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실수 뒤의 태도가 반복해서 불편하다면 이미 충분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말과 행동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에서 그 사람의 철학이 더 또렷해집니다. 동네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카드 하나 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계산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가 묘하게 갈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누군가는 갑자기 전화가 온 척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때 금액보다 태도가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돈을 쓰는 방식이 가치 판단과 불안 수준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지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망설이는 사람은 손실 회피 성향 지수가 평균보다 35%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금액과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돈 쓰는 습관을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놓치기 싫기 때문입니다. 말은 넉넉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돈은 그 사람의 철학을 숨기지 않습니다. 무엇에 쓰는지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어떻게 쓰는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갑을 보면 관계의 기준이 보이게 됩니다. 몽테뉴는 인간은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쓰는 태도는 마음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럴 때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돈 앞에서 반복해서 불편함을 주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 하나 두는 선택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듭니다. 돈을 쓰는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면 그건 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관계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갑보다 더 자주 손에 쥐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다루는 습관에서 관계의 온도가 드러납니다. 모임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휴대폰을 어떻게 두는지가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두는 사람이 있고 계속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듣고 있는데 시선은 자꾸 화면으로 내려갑니다. 동네 모임이나 소규모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동이 울려도 뒤집어 둔 채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휴대폰 사용 습관이 관계 몰입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휴대폰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공감 점수가 평균보다 20% 이상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반대로 휴대폰을 시야에서 치운 사람은 대화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습관을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보다 다른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휴대폰은 현대인의 시선입니다. 어디에 두는지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다루는 모습은 관계의 온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관심을 두는 곳에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말보다 솔직한 신호가 됩니다. 이럴 때도 애써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자주 떠나는 사람에게까지 감정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한 발 떨어져서 나를 지키는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그 느낌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관계의 방향은 충분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호들을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면 좋을지 조용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반복되는 신호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눈빛과 말투, 손짓과 태도, 작은 부탁과 실수 뒤의 반응, 돈을 쓰는 순간과 휴대폰을 두는 자리까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도 애써 외면해온 적이 많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관계를 망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안고 갈 이유도 없다는 점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진다면 그 감정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끝낸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존중해도 됩니다.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덜 써도 괜찮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함이 사라진 자리에 억지로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더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도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